자, 이번엔 글로벌 증시의 주요 변수들을 통해서 투자 인사이트 얻어보는 시간입니다. 도움 말씀의 LS증권의 정다운 수석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이슈를 또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오늘도 세 가지 이슈 가져왔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로는 지난주 화요일에 CPI 발표 프리뷰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발표 난 부분에 대해서 좀 해석을 해보려고 하고요.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미국과 러시아의 이제 회담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저희는 유가를 좀 많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체크를 할 거고 왜 이렇게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관심을 가지느냐. 물론 언제나 인플레이션 그리고 금리는 중요합니다만 지금 시점에서는 특히나 금리가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마지막으로 체크를 하면서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자, 그럼 CPI에 대한 얘기부터 나눠볼까 하는데요. 사실 CPI에서 좀 애매한 부분들이 전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시는 좋은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연구원님은 CPI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CPI 발표 나기 전에 제가 화요일에 말씀을 드릴 때 CPI 결과가 조금은 높게 나오더라도 시장이 조금은 외면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이런 식으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기저에는 사실 이미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CFTC에서 집계를 하는 선물에 대한 투기적 포지션을 봤을 때 상당히 하방에 대한 해지를 많이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CPI 결과치가 정말 쇼크 수준으로 높게 나오지 않는다면 시장은 어느 정도 좀 긍정적으로 해석하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이 있었던 거고 이 CPI에 대해서 어떻게 봤느냐라고 했을 때 이번 CPI 같은 경우에는 애매한 부분이 물론 있습니다.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에서 이제 비용이라는 부분이 소비자에게 가격으로 전가가 될 것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가가 빠르게 되지 않는다라는 정도는 확인되었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렇다고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이제는 걱정을 안 해도 된다라고 얘기하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인플레이션의 하방 경직성을 높여주는 요인이 이제 관세라는 부분으로 꾸준히 좀 자리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CPI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환호한 것처럼 저도 조금 안도한 부분이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어떤 부분이었냐면은 관세로 인한 재화 가격의 상승이라는 부분이 제한적이었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CPI 발표치 간단하게만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일단 컨센서스 대비해서는 MOM 같은 경우는 코어든 헤드라인이든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YOY로 봤을 때에는 헤드라인 같은 경우는 컨센서스를 0.1%포인트 하회하면서 발표가 됐고 2.7%를 기록을 했고 반대로 코어 같은 경우에는 컨센서스를 0.1%포인트 상회하면서 3.1%로 발표가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좀 혼재된 양상이다라고 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바라봤을 때 시장에서는 그렇게 좀 반응을 했어요. 긍정적으로. 왜 그렇게 얘기를 드리냐면 물론 다 아시겠지만은 3대 지수가 모두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특히나 금리에 대한 피해주로서 꼽히는 그런 부분들 중소형주라든지 홈빌더라든지 아니면 뭐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뭐 헬스케어라든지 이런 업종들이 특히 강하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고 페드워치 상으로도 금리 인하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결국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을 시장에서는 약간은 덜었다라는 반응으로 좀 보여지는 거거든요. 세부 항목단에서 어떤 부분 때문에 그랬냐라고 했을 때 제가 관세로 인한 재화 가격의 상승이 제한적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반면에 서비스 물가 같은 경우에는 좀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인플레이션 레벨 자체를 좀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긴 했습니다. 세부 항목단에서 재화 쪽을 간단하게만 좀 살펴보면은 제가 주목했던 부분은 자동차를 제외한 근원 상품 물가가 6월 달에 0.55% MOM에서 7월 달에는 0.22% MOM으로 상승폭이 상당히 좀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세라는 부분이 당연히 소비자에게 전가될 위험이 상당히 크기는 합니다만 속도 측면에서는 충분히 기업들이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기대를 조금씩 해보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은 CPI에서 혼재된 모습이 나타나긴 했지만 그래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금리 인하를 꺾기에는 기대감을 꺾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고요. 자, 두 번째 변수로 국제 유가를 꼽아주셨는데 앞으로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미러 정상회담도 이제 하루 이틀 정도 남은 것 같고 앞으로 어떤 변화들이 있을까요? 네, 제가 미국과 러시아의 정상회담에 대해서 주목하는 부분은 예. 트럼프 대통령이 유가에 대한 통제를 할 수 있느냐, 미국이 유가를 통제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 관점에서 바라본다면은 15일에 이제 미국과 러시아가 알래스카에서 정상회담을 하게 되는데, 당장 무언가 합의점이 도출이 돼서 뭐 휴전으로 이어진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은 어렵겠지만은 그 첫 단추를 깨어 나가는 부분이라는 측면에서 좀 주목을 하고 있고요. 간단히 좀 내용을 짚어보면은 우선 이번 회담 같은 경우는 미국과 러시아의 2021년 이후 처음 있는 정상회담입니다. 그 관점에서 상당히 유의미하다라고 좀 보여지고, 각각 국가의 입장들을 먼저 좀 살펴보면은 러시아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동부 쪽에 돈바스 지역에 대해서 러시아 영토로 인정을 받겠다라는 입장을 좀 보이고 있고, 반면에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조건 없는 휴전을 진행한 후에 그 후에야 이제 영토와 관련된 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영토에 대해서 양보를 하기 위해서는 나토 가입이라든지 이런 우크라이나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라는 입장을 고수하는 모습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각 국가의 입장을 어느 정도는 좀 조율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돈바스 지역 영토에 대해서 일부는 러시아에 좀 인정을 해주고, 네. 그리고 또 일부는 우크라이나에 다시 또 반환을 해주는 그런 식으로 각각의 국가가 합의점을 찾아갈 수 있도록 조율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다만 러시아 같은 경우가 이번 회담에서 원래 미국은 미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3국의 정상회담을 추진하려고 했지만 러시아가 좀 반대하는 모습을 그렇죠. 보이면서 당장 우크라이나가 참여하지는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미국이 러시아와 정상회담을 하는 부분에서 저희는 유가라는 부분을 주목을 하고 있고, 유가라는 부분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상당히 좀 많은 곳에서 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유가가 상당히 좀 안정된 그림을 가져간다라고 한다면은 금리를 자극할 수 있는 인플레이션 요인에 있어서 상당히 좀 안정감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랬을 때에는 금리에 대해서도 이제는 좀 더 상승 압력에 대한 부분보다는 적어도 재화단에 있어서는 안정적인 흐름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유가와 관련하여 이러한 지정학적 리스크를 좀 살펴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좀 궁금해지는 부분이 지금 WTI 기준으로 한 $62 정도고 브렌트 기준으로 $65 정도인데 이게 유가가 안정화되는 수치는 뭐 어느 정도 레벨일까요? 지금 수준이면 상당히 좀 안정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미국에 대해서 유가 안정이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시기에는 금리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가가 안정이 되는 게 좋습니다. 근데 또 미국 입장에서는 이렇게 금리에 대한 걱정을 좀 덜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이후에는 일정 부분의 유가 상승을 좀 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사실 뭐 그 부분까지 고려를 할 상황은 아닌 것 같아서 유가 안정 측면에서 좀 많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변수로 금리 인하에 대한 이 기대감을 꼽아주셨는데 금리 인하와 관련된 이슈들은 어떤 걸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사실 세 번째 이슈로 꼽은 부분, 이슈라기보다는 앞에서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인플레이션의 어떻게 보면 세부 항목 중 큰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유가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들이 모두 다 사실은 금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금리에 대해서 왜 이렇게 시장이 주목을 하고 있고, 특히 지금 시점이 원래 금리가 중요하긴 합니다만 특히 지금 시점에서 금리를 중요하게 바라보는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 지금 금리가 중요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 측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미국의 높은 부채 그리고 재정 적자에 대한 부분이 있고, 두 번째로는 그러다 보니 이제 올 하반기부터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만 국채 발행 물량이 크게 좀 늘어나는 상황이라는 점, 그리고 세 번째로는 미국이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장려함으로써 성장을 제고시키려고 하는데, 그 관점에서 또 금리가 중요하다, 이렇게 좀 세 가지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고, 하나하나 좀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첫 번째 요인으로 말씀을 드렸던 게 미국의 높은 정부 부채 그리고 재정 적자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국의 부채 비율 같은 경우를 살펴보면은 지금 정부 부채 같은 경우가 122% 수준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뭐 우리나라와 비교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참고 삼아서 말씀을 드려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정부 부채가 한 40%대 초반 정도를 기록하고 있어서 물론 미국과 우리나라가 워낙 위치가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미국 같은 경우는 정부 부채가 가파르게 올라서고 있고 이렇게 정부 부채가 높아진다. 그래서 재정 적자가 늘어난다라는 관점에서 바라본다면은 재정 적자가 일정 부분 이상을 차지하게 되면은 각 국가, 한 국가의 성장을 ඝ갉아먹는다는 여러 연구 결과들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 대해서도 부채에 대한 부분들이 기축통화국임에도 불구하고 좀 많은 논의가 되고 있는 거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역시도 임기 초반, 뭐 아직도 임기 초반이긴 합니다만 그 초반 내지는 후보 시절에 재정 효율화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했던 게 그런 부분들 때문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재정 적자가 늘어나면은 이 늘어나는 부분들을 충당하기 위해서 또 국채를 발행을 해야 되고 그러면 또 이자 부담이 늘어나고 다시 또 국채를 발행해야 되는 이런 악순환 구조를 가져가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국채 발행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국채 발행에 대한 부분을 살펴봤을 때 하반기부터는 적자가 늘어나는 부분 그리고 만기가 도래하는 국채가 늘어나는 부분들 때문에 아무래도 좀 국채 발행이 늘어난다라는 부분이 있고 세 번째로는 투자 관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투자를 통해서 성장의 활로를 뚫는다라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근데 금리가 높은 수준에 머문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시장에서는 정책에 대해서 바라봤을 때 투자가 원활하게 진행되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좀 체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금리가 왜 이렇게까지 중요한지 세 가지 이유로 짚어주셨고요. 끝으로 국내 증시에 대한 얘기도 같이 나눠볼까 하는데 국내 증시가 지금 뭐 뚜렷한 방향성을 좀 못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고 계시죠? 네, 우리나라 증시를 바라봤을 때 크게 두 가지 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는 일단 성장에 대한 부분, 펀더멘탈이라든지 실적 성장이라든지 앞으로의 성장 여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하나의 또 다른 측면에서는 정책적으로 주식시장의 구조를 개혁하는 부분인데 주식시장의 구조를 개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당장은 좀 추가적인 힘을 얻기에는 정책이 흘러가는 부분을 조금은 더 체크를 해봐야 된다. 물론 기대감을 당장 꺾지는 않지만 서프라이즈라고 할 만한 정책 발표가 있기 전에는 다시 한번 또 이러한 정책 변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급등해 나가는 그런 그림은 조금 기대하기 어렵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들고 반면에 성장 측면에서는 당장 성장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미국에서 불어오는 금리에 대한 기대감들 그로 인해서 환율단에서도 달러가 약해지고 원화가 강해지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했을 때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소외주라고 생각이 되어 왔던 헬스케어 쪽 미국도 마찬가지로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게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좀 훈풍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외국인 자금이 유입된다라고 한다면은 시가총액 대형주에 있는 뭐 반도체나 자동차 같은 쪽 역시도 괜찮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금리 인하 기대감이 갈수록 커지는 중입니다. 제약과 바이오 같은 이 금리 인하 기대감 속에서 오를 수 있는 수혜주들에 대한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정다운 수석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